알프스의 소녀. 알프스 산 깊은 골짜기. 통나무집 앞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한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외딴 집에 2마리의 양과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통나무집 주위에는 푸른 초원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들꽃들이 서로 자랑이라도 하듯 예쁘게 피어 있었고, 나비가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초원에선 2마리의 양이 매 소리를 내고 풀을 뜯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오는 여자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언덕 아래에서 2 팔을 벌린 채 뛰어오는 여자아이와 그 뒤를 따라오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하이디입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게 누구야? 내 사랑스런 손녀딸 하이디 아니냐?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이디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대퇴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퇴,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돌봐주셔야겠어요. 제가 이번에 프랑크푸르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디를 맡기러 왔어요. 대퇴 임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뒤돌아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이디는 울며 이모를 따라갔지만 이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디, 이제부턴 이 아레비와 함께 사는 거야.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이디야, 이제 너의 방을 만들어 주어야겠구나. 이리 와보렴. 할아버지가 하이디를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유리창이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쁘게 움직이자 금세 예쁘게 꾸며진 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치기 소년 피터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우유통 갖고 왔어요. 어? 근데 이 아이 누구예요? 내 소녀딸 하이디야. 이제부터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리고 내일부턴 하이디와 함께 나가서 우리 양들에게도 풀을 먹여라. 피터는 기쁜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는 양떼구름이 떠있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우와, 이 예쁜 꽃들 좀 봐. 피터, 이 꽃 이름이 뭐야? 하이디와 피터는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양들도 매 장단을 맞추며 풀을 뜯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자 비로소 피터와 하이디는 양떼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병이나 누워 계신 피터의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피터 할머니는 하이디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매일매일 하이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이디가 통나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화가 나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디는 못 보낸다.
나에게 맡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이제 저도 자리가 잡혔고 하이디도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도 보내지 않으시면서 언제까지 여기서 데리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라는 거야. 그리고 공부는 내가 가르치겠다. 할아버지와 대퇴이모의 말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완강하게 반대하시던 할아버지도 하이디의 장래를 위해 마침내 승낙하셨습니다. 싫어요. 전 가지 않을래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하이디와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이디야, 이모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쁜 선물도 사줄게. 응? 그리고 나서 또 오면 되잖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달리던 하이디는 대퇴이모의 손에 이끌려 알프스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며 발버둥 쳤지만 이모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통나무집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퇴이모와 함께 도착한 곳은 아주 크고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휠체어를 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클라라라고 합니다. 안녕 클라라, 나는 하이디라고 해. 안녕 하이디, 반갑다.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그럼. 클라라는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이디와 클라라는 말동무가 되어 금세 친해졌습니다. 하이디는 알프스산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클라라, 너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외국에 출장 중이셔. 늘 바쁘시단다. 너도 나처럼 외롭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 그렇고 말고. 클라라의 어머니는 클라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 관계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클라라는 언제나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집에는 로텐마이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텐마이어가 하이디에게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하이디! 너 옷이 그게 무슨 꼴이야? 당장 바꿔 입지 못하겠니? 그리고 머리는 또 왜 그렇게 지저분한 거야? 하이디, 뛰어다니거나 떠들면 혼내줄 거야. 알겠니? 로텐마이어는 눈을 부릅뜨며 하이디를 꾸짖었습니다. 하이디는 로텐마이어 아주머니가 무서웠지만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로텐마이어도 점점 하이디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도 하이디가 온 후 점점 명랑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하이디도 클라라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디는 알프스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름다운 산들이 그리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알프스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의 할머니가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 클라라, 많이 좋아지고 활기도 넘치는구나. 모두가 하이디 덕분이에요. 오, 네가 하이디로구나.
정말 귀엽게 생겼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친절하신 클라라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그림책도 선물로 주시고 글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이디,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글을 배워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이디는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피터 할머니에게 재밌는 책도 읽어드려야지.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이디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하이디가 이상해졌어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늘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 잠든 한밤중에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쓴 이상한 괴물이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 살려! 유령이 나타났어요! 마침 잠이 깬 로텐마이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듣고 클라라의 아버지 제제만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제만 씨와 동생 로진 의사가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12시가 지나자 하얀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을 붙잡은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이 붙잡은 것은 유령이 아니고 하이디였습니다. 아니, 넌 하이디 아니냐? 클라라의 아버지가 하이디의 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멍하게 눈을 뜬 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이를 몽유병이라고 하지요. 빨리 하이디를 알프스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동생 로진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알프스로 돌려보내야겠군. 이렇게 해서 하이디는 알프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클라라는 하이디와 헤어지기 싫어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아빠, 하이디가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발 하이디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클라라, 하이디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단다. 내년 여름이 되면 하이디가 있는 알프스로 데려다 주마. 클라라는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하이디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많은 빵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이디, 이것을 할아버지와 피터 할머님께 갖다 드려. 고마워, 클라라. 안녕. 안녕, 하이디. 마침내 하이디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알프스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이디가 돌아왔어요. 내 사랑 하이디.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젠 절대로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꼭 끌어안고 반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떼를 몰고 내려오던 피터도 하이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할머니에게 선물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피터와 하이디는 산과 들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피터, 이 꽃 좀 봐.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하이디, 이리 와봐. 여기는 더 예쁜 꽃이 많아. 와, 정말? 그러던 어느 날 하이디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바로 클라라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클라라가 알프스에 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피터! 내 친구 클라라가 이곳에 온대. 와, 신난다! 하이디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며칠 후 그토록 기다리던 클라라가 할머니와 함께 알프스의 통나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클라라! 반가워! 하이디! 많이 보고 싶었어. 클라라와 하이디는 서로 얼싸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이디야, 클라라를 부탁한다. 클라라, 다음에 데리러 오마. 할머니는 클라라를 하이디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밀고 여기저기 다니며 산골짜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클라라는 아름다운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의 하루하루는 늘 새로웠습니다. 클라라는 한 달 동안 통나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건강도 회복되고 음식도 잘 먹게 되자 얼굴색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피터는 하이디를 클라라에게 뺏긴 것 같아 심술을 부렸습니다. 옳지, 저 휠체어만 없으면 클라라는 집으로 돌아가겠지?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몰래 언덕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그것도 모른 채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일어난 하이디와 클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있어야 할 휠체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터, 휠체어 보지 못했니? 그때서야 피터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너무 화가 나서 피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피터, 너 정말 나쁜 아이로구나. 이제부터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그러나 순간 클라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걸어보라고 하신 걸 거야. 그 후로 클라라는 하이디와 피터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참고 연습하자 점차 잘 걷게 되었습니다. 하이디, 이것 봐. 이제 걸을 수 있어.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클라라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와 피터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클라라는 부축을 받지 않고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클라라, 네가 달릴 수 있다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만 씨와 할머니는 너무 놀랍고 기뻐서 움직일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모두 하이디와 피터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알프스의 맑은 공기 때문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아빠 보세요.
클라라는 제제만 씨의 손을 놓고 마음껏 걸어 다녔습니다. 제제만 씨와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클라라를 꾹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하이디 그리고 피터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프스의 꽃과 양들도 방긋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